네, 지난번 디스코드 그 힐링 캠프 오디오 방에서 켈빈님께서 유트리엑소에 대한 특강을 하셨어요. 그 특강을 들은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할 때 유트리엑소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띄엄띄엄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백서는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읽지 않고 그냥 관심만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유트리엑소가 무엇인지 켈빈님의 강의를 제가 정리한 것이고, 제가 궁금했던 것 이런 것들도 좀 남겨볼 거고, 나중에 백서도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좀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트리엑소라고 하는 게 이게 무엇냐면, 여기 이름에도 볼 수 있듯이 UTXO, 그러니까 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UTXO를 트리의 형태로 만들어서 노드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검색을 해보면 UTXO의 정의, 이건 백서의 정의는 아니고 검색을 해본 것에 대한 그런 정의인데, UTXO는 해시 기반 동적 어큐뮬레이터, 이렇게 뭐 백서나 이런 데서는 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전체적인 플로드가 블록을 받은 다음에 그 블록을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결국 검증할 때에 UTXO라고 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UTXO 세트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스캐닝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UTXO는 그런 블록 전체를 받지 않고 UTXO 세트를 동적으로 해시해서 유, 어, 머클트리 기반으로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유트리엑소라고 이렇게 제가 쓸 거고요. 유트리엑소의 켈빈님께서 이야기하신 목표, 도대체 유트리엑소는 왜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뭐 복잡한, 뭐 기존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백서의 공동 저자께서 제작을 하다가, 개발을 하다가 이걸 켈빈님께서 넘겨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켈빈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거의 핵심은 모든 핫월렛에 플로드가 내장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로드라고 하면 일단 장비를 구입하죠. 뭐 엄브렐 기기를 구입하든 미니 PC를 구입하든 한 다음에 램 꼽고 거기에 2TB 정도의 SSD를 연결을 해서 한 3에서 4일 정도 플로드 전체 장부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 일렉트럼 서버에 연결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장부를 분산 저장하는 그런 방식의 아카이빙 노드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장비도 사야 되고, 또 제일 비싼 것이 장비비의 한 전체 비용의 절반 가격이 SSD 비용이거든요. 그 SSD 비용을 지불을 해야, 그러니까 최소한 요즘 시세로 원화 가격으로 한 30만 원에서 뭐 40만 원 사이는 최소한 줘야 플로드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허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트리엑소 기술을 사용하면 전체 플로드 장부를 다 갖고 있지 않고 UTXO 세트를 해시로 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변환을 해서 머클트리 방식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용량으로 플로드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플로드에 사용하는 저장 공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머클트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자, 이 머클트리는 뭐냐면, 우리가 머클트리는 그 어떤 머클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자료 구조 방법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머클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하나의 값이 있으면, 어떤 값이 있으면, 자, 이것을 해시합니다. 값을 해시하고, 해시 함수를 한번 돌리고, 두 개의 해시 값을 모아서 또 추가로 해시합니다. 추가로 해시. 자, 그래서 머클트리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맨 아래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그걸 두 개씩 쌍을 지어서 그것을 하나씩 해시한 것을 쌍을 지어서 모아서 해시하고 이렇게 그 모아갑니다. 이렇게 모아가면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이냐면, 자, 제가 이미지를 한번 여기다가 붙여볼 텐데, 자, 머클트리를, 자, 이게 머클트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미지가 여기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값이 있어요. 값이 있으면 이것을 해시한 값을 만들고, 해시 값을 두 개를 모아서 또 해시를 하고, 또 두 개를 모아서 해시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는 하나씩 이게 쌍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자기 거 해시한 걸 하나 복제해서 해시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만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것, 이걸 뭐 탑 해시라고 여기 지금 위키피디아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루트, 머클 루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있으면 값을 해시하고 두 개의 값을 모아서 추가로 해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해시 값만 나오도록 트리 형태로 구성하면 트리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머클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머클 트리로 만드는데, 이 비트코인에서 머클 트리가 언제 쓰이냐면, 이게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죠. 누구와 누구에게 무언가를 보내는 그 거래,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 트랜잭션을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을 해시한 다음에 트랜잭션을 두 개를 모아서 해시하고 또 이것을 두 개 모아서 해시해서 최종적으로 머클 루트라고 나오는 한 개의 해시값만 나올 때까지 저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머클 루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 머클 루트 값만 알고 있어도 최종적으로 이 트랜잭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클 루트에 있는 요 값이 다음 블록의 인풋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이 뭐 토마스 기차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그래서 블록을 그 사슬처럼 엮어놨다라고 해서 뭐 타임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클 루트라고 하는 요 값이 동일하면 이전에 있었던 해시 값들, 그리고 그 해시하기 전 트랜잭션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까지 만들어진 머클 루트가 서로 검증을 해서 유효성이 검증되면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들, 인풋됐던 트랜잭션과 해시 값들은 위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블록을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클 트리의 형태로 머클 루트가 남을 때까지 만드는데, 이것을 그냥 다른 걸 이 블록을 하는 게 아니고 UTXO를 머클 트리로 구성해서 이 UTXO 값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켈빈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이 일반적인 플로드 있잖아요. 플로드 장부와 좀 다른 형태로 장부가 구성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부가 있을 거고요. 일반 장부에 이 기술적으로 저도 이제 좀 더 파고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걸 찾아보면 그 전체 노드를 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UTXO 세트를 별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해시 기반이고, 이 UTXO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동하지 않는 UTXO가 있다면 그걸 혹자들은 로스트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UTXO가 존재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UTXO는 가변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변동되는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것이 해시 기반의 동적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찾아본 거고요. 그래서 일반 장부에 이렇게 돼 있는 것 이외에 이 UTXO 세트만을 가지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그 항목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항목을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할지는 좀 더 지식을 쌓아봐야 되겠는데, 별도의 항목이 있고, 이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플로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플로드와 다른 유트리 엑소를 위한 아카이빙 노드, 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디스코드 방에서 이제 선각자들께서 이 유트리 엑소 세트 특강을 듣고 나서 이제 이 플로드를 다운받아서 빌드해서 돌려보니까 기존에 아마도 별도의 아카이빙 노드가 기존 플로드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항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의 뭔가가 필요하고요. 이 검증을 하는 것과 UTXO 세트를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저장 공간은 줄지만 인터넷 트래픽은 좀 더 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켈빈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아카이빙 노드에서 동기화를 쭉 받는 그런 장면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틸엑소의 특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진행할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MIT 디지털 커런시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는 데서 유틸엑소에 대한 설명이 이게 쭉 있고요. 여기에 있는 돌리기 위한 그 저장 공간도 있고 여기 백서도 있습니다. 자, 이 백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좀 읽어볼 예정이고요. 현재 이건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고 개발자는 총 그 3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켈빈님 있고 니클라스 괴게라고 부르나요? 요 두 분이 있는데 요 분 말고 요 플로레스타라고 하는 일렉트럼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코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캐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는데 일렉트럼 기반의 어떤 캐싱할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요 개발자도 합류하고 있어서 총 3명이 유틸엑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 기터브의 유틸엑소를 보면 유틸엑소 D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D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구현체거든요. 비트코인 구현체인데 그것과 좀 다르게 유틸엑소 D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레포를 뭐 클론을 받아서 빌드를 하거나, 또는 여기 보면 릴리즈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릴리즈 실제로 이제 빌드 받아서 실행을 해보려면 여기에 있는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버전 0.4.1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서 실행을 해보면 동기화까지는 되는다는 것을 디스코드 채널에, 기술 채널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켈빈님께서는 이 구현체 중심으로 UTXO D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플로레스타라고 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분담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고 또 기술적으로 뭐 이걸 빠삭하게 제가 뭐 공부하고 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용어의 혼선이라든가 개념에 잘못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검색을 통해서 또는 인공지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 좀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항목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는 것이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BIP 그 번호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이것을 정식 BIP라고 하는 게 그냥 제안하는 거라서 공식력이 있다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BIP에 올리기는 하는데 이것을 코어나 뭐 이런 쪽에 소프트 포크로 처리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별도의 이렇게 프로젝트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틸엑소를 플로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나중에 백서를 좀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좀 재밌는 프로젝트잖아요. 모든 핫월렛에 아예 그냥 이 유틸엑소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앱을 실행시키면 그때 바로 동기화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플로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와치온니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나의 금융주권을 지키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또 더더군다나 한국인 개발자 케빈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런 좋은 특강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고요. 이걸 못 들은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응용 애플리케이션까지 나오게 되면 이것을 뭐 엄브렐에 심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스타트9에 심는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또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UI UX가 편해지고 사람들이 친숙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한번 리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백서를 이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이제 너무 빡시지 않게 영상을 만들고 스스로 좀 페이스 조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영상들을 자주자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백서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서 나중에 백서를 읽어보고 이해된 게 있다면 또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